자, 특성유의 지구상단 과정입니다. 바로 6가지 순서인데요. 제일 처음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추후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종, 진예, 상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석. 내담자의 자료 수집을 분석하는 게 분석 단계죠. 그 다음 종합. 내담자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단. 이제 내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결과를 예측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상담 부분인데 저는 이 상담 부분이 잘 안 이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예측했으니까 이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상담자가 이제 직접 개입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게 직업 상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마지막에 상담을 끝내면 그렇죠. 지도해야 되겠죠. 추수 지도라고도 하는 추후 지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저희는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에 의하여 분류하는 거죠. 유사성, 유형화. 그 다음에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는 것을 잘 보고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산업분류의 정의 잘 기억해 두세요. 직업상등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결정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이야기하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결정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됩니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산업결정 방법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직업상담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문항의 참신성, 문항의 구조와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문항 구성, 문항의 변별도, 참군한 문변 이렇게 해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사항 5가지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힘든 작업 기준 5단계는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힘든 작업까지 5단계가 있죠.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나 소독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작업은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합니다. 보통 작업은 최고 2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 단계는 최고 4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합니다. 아주 힘든 작업은요,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합니다. 자,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주관식으로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숫자를 잘 외워가지고 5단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이 4가지는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총 생산비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다른 생산 요소와의 노동 대체 가능성,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저는 상노대공 이렇게 외웠거든요. 상품의 상, 그 다음에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노, 그 다음에 노동 대체 가능성에서 대체,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에서 공급이요. 자,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그렇죠. 똑같이 탄력성도 커집니다.
총 생산 비율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집니다. 모두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공급 탄력성이 커질수록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노동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꼭 외우시기 바래요. 여기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3가지는 숙련성, 현장훈련, 관습이죠. 숙현관. 숙련성은 특정 기업에서 사용한 특정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현장훈련은 실제 현장훈련을 현장 담당자가 아는 지식을 그렇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수하는 과정으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관습은 바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내부에 문서화되지 않은 업무 관행이나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를 쓰시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같이 나온다면 고용 내용의 안정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여 직업에 대한 소속감이 향상되는 장점을 쓰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이 향상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것으로 3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독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할 때 다수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의미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리는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의 원칙 3가지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다취수조 이렇게 외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가장 오래 일한 직업으로 결정합니다. 수입 우선의 원칙은 지금 방금 말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 안 될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으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나 수입 우선의 원칙이 안 될 경우 최근 종사 직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취수조 이렇게 외워두세요.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집단한다 부처예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탐전행. 탐색 단계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이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전환 단계,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죠.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행동 단계,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으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등으로 즉각적인 행동들을 측정하는 거죠.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 빅5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호성정경 이렇게 외웠죠. 타인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호감성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이죠. 성실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예요. 질서를 잘 지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이 가진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경험을 개방하고 포용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목동에서 합격을 기운해 드립니다. 먼저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와 구조예요.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부터 볼게요.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라고 해서 구면이다, 구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의미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겠죠. 객관식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 그렇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이요. 진정 강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진로 사정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로 사정의 구조를 쓰시오가 아닌 진로 사정에 관련해서 적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일의 경험, 교육, 여가 시간입니다. 일, 교여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GATB 한번 살펴볼게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 지각, 공간 적성, 운동 반응, 형태 지각, 손 재치, 손가락 재치 이렇게 있죠.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외우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지연수, 손손 이렇게만 외웠거든요. 지능, 언어,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 다음 손재치, 손가락 재치. 그냥 제가 나중에 쓰기 쉬운 걸로 외웠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죠.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이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바로 그렇죠. 계산하는 능력이죠. 수리. 그 다음에 사무 지각은 문자나 인쇄 같은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공간 적성 검사는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운동 반응은 그렇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눈과 손을 아니면 손과 눈을 그러니까 눈과 손가락이나 아니면 손과 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형태 지각에서는 말 그대로 형태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문이나 도회, 도표 같은 것을 보고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손재치는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이죠. 여러분이 쉬운 것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A. 선행 사건을 나타내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시에 맞게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B는 신념체계,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C는 결과,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를 얘기합니다. D는 논박, 논리적인 원리를 제시하여 논리를 반박합니다. E는 효과, 논박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해소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F는 감정,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죠.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 기법을 쓰시오라고 해서 ABCDEF를 다 적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예시를 주면 뭐 실직이나 우울증의 과정 빠지는 얘기를 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질문 문제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의미와 구조를 살펴보았으니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볼까요? 자, 알 수 있는 정보는 4가지 정도 추릴 수 있는데 당연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경험과 교육 수준 같은 걸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나 그 다음에 기술과 능력에 관한 자기만의 평가요. 자기평가. 그 다음에 가치와 자기인식, 생애 진로 주제. 그래서 객자, 가주. 전 이렇게 외웠어요. 알 수 있는 정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객자, 가주, 객관적인 사실, 자기평가, 가치, 주제.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잘 정리하시고 직업상담사 2급에서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5단계를 쓰시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순서대로 앞 글자만 따라서 외우면 되죠. 성탐, 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요. 성장기는 초기에 욕과 환상이 지배적이어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탐색기는 찾는 거니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합니다. 탐색기. 그 다음 확립기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제 적합한 직업을 찾았으면 그 직업에 종사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유지기는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쇠퇴기는 자신의 이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제 모두 쇠퇴했으니까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5단계를 정리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에는 이렇게 있죠. 우선은 쉽다. 검사의 실시나 해석 채점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죠. 그리고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실시가 쉬워서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상황 변이니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서 참 객관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쉽신시경객 이렇게 앞글자만 떼어서 장점 5가지를 외웠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단점도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 4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그렇게 해서 힘성사안에 이렇게 외우죠. 힘과 크기 지향성. 사고 과정의 구체화,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역할 지향성은 성역할 발달에 의해서 자아 개념이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14세 이후로 생겨나는데 바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집단화한 규준의 종류 3가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백표표, 백분위 점수 당연히 1부터 100까지니까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뭐 1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그 점수를 가지고 상대적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표준 점수는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쉬운 개념으로 나누는 건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Z점수나 T점수가 있어요. 표준 등급은 9등급, 우리가 얘기하는 9등급, 1부터 9등급까지 있냐? 바로 스테나인 점수를 표준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원점수를 1부터 9등급 범주로 나누는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합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얄롬, 실존주의 상담, 궁극적 관심사 4가지예요. 죽자, 고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죽음, 바로 내담자가 죽음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이라는 말은 자각이랑 같은 거예요. 자유,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자유죠. 그 다음에 고립은 고립에 직면하여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무의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인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무의미죠. 죽자, 고무,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이거 이번에 2023년도 기출문제 1회에 나왔던 건데요. 당연히 이거 5가지는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성장력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인간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자, 이 5가지를 잘 외워두세요. 가성선미주, 가성선미주.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브레이필드입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저는 앞글자만 따서 정제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은 내담자의 의사결정, 직업 선택을 위한 지식을 증가하는 기능이죠. 재조정 기능은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썼네요. 부적절한지. 자,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잘 외워두십시오. 정제동 이렇게 분류하죠. 저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법, 흥미평가 기법, 작업 경험 분석을 직선, 직하, 흥평, 작경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문제에 대입했거든요. 자,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유형의 6가지를 대입하여 직업 선호도를 사정했습니다. 직업 카드 분류 기법은 말 그대로 카드 분류 기법이잖아요. 동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호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혐오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군, 중성군, 중립적인 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 사정하였죠. 흥미평가 기법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을 종이에 기입하여 사정하였습니다. 작업 경험 분석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관련하여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흥미사전 기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차원 분류체계에서 수시차원 6가지는 저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부분이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외웠거든요. 고, 중, 준, 숙, 반, 비요.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고급. 그 다음에 전문만 붙이면 돼요. 고급 전문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고, 중, 준이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잘할 수 있는 거죠. 숙련직, 그 다음 반만 잘하는 거죠. 반숙련직, 마지막은 비숙련직이요. 고, 중, 준, 숙, 반비. 2차원 분류체계의 수차원 6가지는 고, 중, 준, 숙, 반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오면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인식의 인, 대안, 탐색의 탐, 그 다음에 원인이요, 그 다음에 구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자꾸 써보니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인대, 탐, 원, 구 이렇게 해가지고 흥미사정의 목적에 맞게 집어넣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 대안의 대여, 대안의 규명을 찾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직업의 탐색을 유도하는 거죠. 탐. 그 다음에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 원. 그 다음에 여가 선호랑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구. 자, 인대, 탐, 원, 구. 이렇게 해서 흥미사정의 목적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2급 정리해서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됩니다. 자, 제일 먼저 3요인에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 그 다음에 직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 이 2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자신을 이해했으면 직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 그렇다면 자신은 나에 관련된 거니까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는 말 그대로 직업이니까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이나 보상, 자격요건 같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얘네 2가지를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특성 요인과 직업 요인에 관련해서 이것을 기초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2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직업 상담사 2급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합격하세요. 자, 그러면 구성타당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변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다른 거잖아요. 검사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타당도는 그렇죠,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에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이번엔 수렴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에 이번 시험 보면서 변별타당도에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측정하는 내용은 기억이 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아랫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썼거든요. 여러분은 꼭 잘 외워가지고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거타당도와 부정타당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중거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중거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타당도와 여기 동시타당도요. 자, 저는 준예동 이렇게 외웠거든요. 중거타당도 문제가 나오면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 그렇다면 중거타당도는 심리검사가 특정 중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거타당도입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종류를 묻는다면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를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언타당도는 말 그대로 예언, 타당한지를 예측하는 거죠. 검사 점수와 미래행의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어떤 거는 상관계수, 어떤 거는 상관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는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죠. 검점, 미행이요. 검점, 미행, 상관계수. 이걸 측정하는 게 예언타당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적으라고 한다면 예언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성검사가 높은 사람은 분명히 입사 후에 업무 수행도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예언타당도입니다. 이 예시를 적어주시면 돼요. 동시타당도는 말 그대로 두 가지 다 동시니까 기존 검사랑 그렇지 새로 만든 검사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검, 세검, 상관계수 측정 이렇게 외웠죠. 기검, 세검, 상관계수 측정. 예언과 동시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동시타당도의 예시에는 이게 있죠. 영어 면접 시험을 봤으면 영어 면접 시험도 타당도가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 영어 점수 시험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영어 면접 시험이 높으니까 당연히 영어 점수 시험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지금 제가 외운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개경윤사로 외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계시거든요. 개경윤사. 그래서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자, 계속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풀어쓰기만 하면 됩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게 경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하고 무급은 직업이 안 됩니다. 자, 윤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활동에 맞아야 되는 거죠. 윤리적인 거예요. 반윤리적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사회성은 사회 활동에 관련되는 거니까 사회에 가치 있고 기여 있는 일이어야지만 직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직업 3사사 2급입니다. 특성 요인이 자주 나오니까 특성 요인 직업 상담부터 볼게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검사와 진단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촉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내담자 중심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면 현실을 중시해요. 아까 특성 요인은 과거였고 내담자는 현실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은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유의 직업 상담과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차이를 잘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